그저께 제가 구독자 대시 만났을 때 제가 그 깐빙 염소고기 좋아하는 걸 알고 되게 맛있는 걸 추천했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걸 한번 먹으러 왔습니다. this is one original. 오리지널. then this one. 사테 깐빙, this one. 제가 한국에서도 염소탕을 좋아하는데 수라바에도 염소탕이 있더라고요. 들어가는 재료라든지 특히 향신료 많이 다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푹 뽑아내는 게 상당히 그 좀 비슷한 점이 있어서 기대가 되거든요. 저 앞에서 저렇게 조리를 하나 봐요. 저거는 아마 뭐 굽는 모양이고. 음료를 뭘로 주문할까 고민하다가 그걸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게 에스타페 켓단이라고 전통 음료라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까란색이 핵심인 것 같은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 아주 살짝 달콤한데 자, 뭐 아무튼 이렇게 주문한 음식이 다 나와버렸네요. 이게 오늘 그 염소탕 깐빙 탱클랭 그리고 제가 주문한 그 사테 깐빙도 나왔고요. 이제 뭐 밥이랑 쌈발까지 그리고 이렇게 음료수 전통 음료까지 더하면 완벽하죠. 깐빙 며칠 전에 먹은 것 같긴 한데 맛있다. 소스 진짜 맛있어요. 고기도 쫄깃쫄깃하고 잡내도 이렇게 맛있어요. 딱 보니까 한국의 염소탕하고 차이가 있는 게 한국의 염소탕은 국물이 맑은데 여기는 이제 국물이 좀 불투명한 색깔이고 그리고 한국 염소탕에는 가지라든지 채소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고기가 진짜 많습니다. 국물부터 진하다. 국물에 향신료가 들어간 것 같은데 맛있어요. 코코넛도 좀 들어간 것 같고 향긋한 맛. 시작부터 고기가 기대됩니다 진짜. 고기 부드럽다. 주로 한국에서 염소탕 먹을 때는 약간 통째로 푹 삶은 다음에 좀 고기가 먹기 좋게 찢어서 나와서 가지라든지 그렇게 들어있는 거랑 같이 먹는 느낌이라면요, 이건 비유하자면 우리 그 뼈해장국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게 고기랑 뼈가 같이 이렇게 나와서 발라먹는 맛이 있네요. 이게 되게 오래된 음식이랍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그 네덜란드라는 일본 식민지였을 때는 부유층이나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고기를 다 먹어버려가지고 이제 서민들은 뼈밖에 안 남은 거죠. 거기에다가 다양한 향신료나 재료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먹은 거에서 조금 이렇게 유래됐다고 제가 본 것 같은데 한국 염소탕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외국 음식 잘 드시는 분들, 염소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맛이고, 오늘 뭐 날씨도 그렇게 많이 안 덥고 해서 저는 야외 테이블 잡았거든요. 파리 싫어하시는 분들은 물론 저도 좋아하진 않는데 안에도 자리 있어요. 보통 밖에서 먹는 음식 양이 되게 적던데 이건 딱 1인분이다. 특이한 게 이 염소꽃이 수분감이 많나요. 마치 맛있는 소갈비 느낌? 내가 밖에서 맛있는 걸 먹으니까 파리들이 환장하고 달라고요. 이게 땡크랭은 좀 독특한 음식이라서 한국 분들 입맛에 맞다고 장담하기는 힘들고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한 번쯤 드셔볼 만한 음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사테 깐빙 염소고기 곱치는 최강입니다. 맛이. 고기도 굵직굵직하고 끝이 10개에 7만 루피아 밖에 안 해요. 잘 먹었다. 이렇게 밑에 깔아앉은 게 올라오도록 잘 저어서 아주 약하게 새콤달콤 안에 씹히는 게 식감은 마치 식혜 같아요. 식혜 밥을 먹는 느낌. 이게 뭔지 검증을 한번 해보자. 이거 발효한 찹쌀이랍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인도네시아 식혜네. 신기해. 동부 자바 지역의 디저트라네요. 맛있어. 염소탕 먹고 나서 식혜로 입가심한 기분입니다. 좋아요. 제가 자카르타 갔을 때도 보타 투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스마랑에서는 보타 라마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가 둘 다 올드 시티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수라바에서도 보타 라마가 있어서 한번 뭐 바람 쉴 겸 해서 와봤는데, 글쎄요, 뭐 좀 관광객들이 북적북적의 그런 곳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그 시내 곳곳에서 관람차? 관광차 같은 게 다니는 걸 봤었거든요. 근데 그걸 어디서 뭐 어떻게 타는지를 몰라가지고 그게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뭐 한 두세 가지 종류가 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저 우연히 검색하다가 여기 투어 바겐이라고 이런 게 있어서 여기서 관람차를 타는 거라고? 시간표나 요금도 안 나와 있고 평일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한다고 나와 있긴 한데 구글 지도상에서는 2만 루피아라는 거 같고, 다음 차량은 몇 시에 탈 수 있습니까? Excuse me? Lagi masih jalan gini, lagi tunggu. 여기서 표를 사고 기다리면 되나요? Tunggu. 기다려 봐야겠다. 이게
혹시 모르니까 돈만 준비를 해놓고 차량이 오든지 뭐 하면 물어봐야겠어요. 이런 거구나 차가. 이게 수라바에서 이런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또 처음 보네. How much is it? 2,000. 2,000. This is start 7 people. Yes, yes. Good waiting, You waiting. waiting, okay. Yeah. Need to buy a ticket. This is 7 people. You Start, okay. Yes. 오케이. You are working. Okay. 예스. 원래는 저거 타고 나서 좀 시간 날 때 보려고 했는데 지금 7명이 언제 찰지 모르니까 요 앞에 있는 요게 뭐 꽃다라마 구경이나 좀 해보죠. 애기들 저 뭐 놀이터에서 놀고 있고 이건 농구장 같은데 입장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광장입니다. 오라는 것 같아. You sit front or back? 야, 프로. Don't need to use. Yes. Pop. 손잡이 좀 이렇게 잡고 좀 돼요. 지금 요금은 아까 얘기 들은 것처럼 2만 루피입니다. 이게 전기차래요. 이게 뭐 성인은 괜찮은데 아이랑 같이 탈 때는 아이는 중앙에 태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Ini perbaikan kita ada 3 spot perhentian ya. Tiap spot perhentian kita boleh berhenti maksimal 5 menit buat ambil foto. If you want rent clothes, yes, traditional clothes, here custom 25,000. 1,000. Yes, up there. 이렇게 이제 영어랑 인도네시아어로 곳곳에 가면서 Ini ada di Java Jepang. Boleh masuk ke situ kalau belum tutup nanti. 옛날 그 네덜란드 시대 때 은행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은행 관련 박물관, 뮤지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시설들 중에 일부는 코비드 시대 이후로 지금 몇 군데는 그 운영을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어제 저기 그 구독자 제니아가 알려줬어요. 우리가 이제 저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돈 다음에 우리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Di sini ada pabrik sirup tertua di kota Surabaya. In our left is the syrup factory. So we can down here to take picture. 바로 이렇게 내릴 수 있구나. 예, boleh. 코타투아 곳곳을 구경할 수가 있네요. 시럽 박물관? 종류가 되게 많구나. 페퍼민트, 카라멜, 모히또, 럼도 있고. TV에서 보고 이게 웃긴 게 이걸 뭐 잔에 따라서 뭐 마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럽이 아닌가? 여기가 1923년에 생긴 곳인가 봐요. 오텐틱이 되게 맛있겠다. 예스. 오텐틱 블루베리 원플 이미 이제 준비된 거에다가 살짝 물만 넣은 다음에 밑에 이제 뚜껑을 봉해주래요. 향긋해. 딱 시럽 맛. 물 타니까 되게 시원한 음료가 됐는데 이걸 아까 그 원액 같은 걸 그 마시는 그건 내가 TV에 진짜 못 본 거지 그거. 물 희석해서 먹으니까 시원하고 맛있고 달콤한 음료가 됐어. 이제 다시 출발합니다. 골목이 차 한 대 정도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아요. 바닥도 이렇게 잘 깔려져 있고. Here police station. Here our second stop. Jalan Veteran, Street Veteran. 제가 지금 메이베크 PC 프리미어 수라바야 이렇게 나오는데 맞는 것 같아요. 간판 보니까 옛날에 지어진 건물을 그대로 쓰나 봐요. 저는 카페 같은데 저기도 건물 그대로 있고 옛날에 네덜란드 식민지 때부터 뭐 자카르타나 스마랑도 주요 항구였지만 여기 수라바야도 그 상업 지역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여기도 그 동인도 회사의 무역선이 다니던 곳이라서 이렇게 상권도 형성되어 있고 옛날 방식의 건물들도 많이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곳곳에 좀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남아있는 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또 이렇게 구름이 잔뜩 껴있어가지고 햇빛도 없지만 일단 되게 시원해요 생각보다. 이제 두 번째 포인트를 출발해서 이번엔 이제 일반 도로로 달리고 있습니다. Di sini tempat sekolah Bung Karno dulu. Our first president, Indonesian first president, ever school here. 여기는 이제 포스트블록 수라바야라고 여기가 오래된 우체국 건물을 개조해서 만든 현재는 복합문화공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뭐 모여서 뭐 놀고 이런 곳이라고 하는데 저는 웹사이트에서는 그렇게 설명이 나왔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 막아놔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냥 공간 느낌입니다. 이렇게 뭐 차 뒷부분만 내고 앞에도 이렇게 앉아서 사진 찍기도 좋을 것 같네요. 이쪽으로 또 들어가나 보다. 오. 야, 이렇게 스마랑에서 그때 한번 들어가 보긴 했었는데 이렇게 오래된 건물 안에 들어올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은근히 이렇게 깔끔하고 넓게 잘 돼 있다.
Our Vice President, Indonesian Vice President. 여기 뭐 뮤직 스토어라고 되어 있는데 안에 뭐 드럼 있고 이거 되게 안에 영상에는 안 나오겠는데 오래된 음반들이 보입니다. 이제 아마 그냥 제 추측인데 코로나 전에는 뭐 좀 많이 개방도 하고 좀 즐길 수 있게 이렇게 좀 많이 오픈해놨을 텐데 여기도 딱 보니까 폐쇄한 지 몇 년은 돼 보이지만 30년 이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 느낌에는 코로나 전에는 여기도 다 열렸을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아직도 닫혀있거나 영업을 안 하는 곳이 많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여기도 부분적으로 관광 목적으로 일부는 개발이 돼 있고 뭐 예전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추측입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All mailbox. 예. 보통 한국 같았으면 여기 이제 뭐 소원 우체통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넣기도 하고 할 텐데 1905. 예, 1905년, 그러니까 120년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 역사적 유물도 좋지만 뭔가 이벤트로 활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어디를 향해서 갈까요? Kapanjan Street. 또 거리. 여기 사람이 많다. 이게 학생들인가? The Aldous Church. 아, Yeah. 카톨릭 뭐 Katolik. 215 years old. Ini usianya. 수라바야 좀 Surabaya. 중심으로 다니다가 이렇게 골목골목 다니는 느낌이 있어서 재밌습니다. 이런 골목도 있네. Lawang Sewunya kota Surabaya ini. This is the Thousand Doors Building. Thousand Doors Building. 들어갈 수는 없다고 합니다. 야, 건물은 되게 멋있게 잘 되어 있다. 직감당 관람차 투어의 마지막인 것 같아요. 아까보다는 사람이 훨씬 많아진 것 같네요. 나왔다. Oke, terima kasih. Kamsahamnida. 사실 여행을 하면서 역사 문화 관련된 소재를 다루기 쉽진 않거든요. 소재들을 다루는데 좀 항상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좀 옛날 그런 역사 문화를 볼 수 있고 또 이런 관람차를 타면서 되게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게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수라바에 여행하신 분들은 한 번쯤 꼭 타보실 만한 거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투어 박앤을 재밌게 즐기고 이 레드브릿지로 가보겠습니다.